에메르손 로얄은 25세로 프리미어리그에서의 경력을 마무리하고 세리에 A의 AC 밀란으로 이적할 예정입니다. 이는 그의 경력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잉글랜드의 최상위 리그에서 이탈리아의 최상위 리그로 이적하는 것입니다. 축구 이적 전문 기자 파브리치오 로마노는 에메르손 로얄이 AC 밀란으로 이적할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정보에 따르면 이적료는 1,500만 유로, 약 223억 원입니다. 이적 거래는 계획대로 월에 공식적으로 완료될 예정입니다. 로마노는 이 이적이 확정되었으며 공식 발표가 곧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마노는 또한 이적 완료에 대한 공식 발표가 곧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에메르손 로얄은 프리미어리그를 떠나 1,500만 유로의 이적료로 AC 밀란에 합류할 것입니다. 이 거래는 파브리치오 로마노에 의해 확인되었으며 5월에 공식적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에메르손 로얄은 브라질을 떠난 후 2019년에 유럽에서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잠재력으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스페인의 주요 구단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에메르손 로얄은 자신의 재능 덕분에 스페인의 최상위 구단들인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라리가와 UEFA 챔피언스 리그에서 가장 위대한 팀 중 하나로 그와 200만 유로, 약 18억 원의 이적료로 계약했습니다. 바르셀로나에 합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메르손 로얄은 이 팀에서 자주 경기를 뛰지 못했고 2020년 겨울 레알 베티스로 임대되었습니다. 레알 베티스에서 그는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며 자신의 가치를 높였고 여러 팀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레알 베티스에서의 뛰어난 활약 덕분에 에메르손 로얄은 2021년 토트넘 호스퍼에 2,500만 유로, 약 375억 원의 이적료로 영입되었습니다. 이는 그의 경력에서 큰 진전으로 라리가에서 프리미어리그로 이적한 것입니다. 감독 앙제 포스테코글루는 에메르손 로얄을 여러 포지션에서 활용했습니다. 이는 선수의 유연성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긴급 상황에서 팀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에메르손 로얄은 오른쪽 풀백에서 센터백까지 다양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이는 그가 오른쪽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감독의 전술적 요구에 따라 유연하게 포지션을 변경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에메르손 로얄이 맡은 임무를 잘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2024-25 시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 계획에 완전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는 그의 역할이 팀의 장기 전략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거나 감독이 원하는 특정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그는 투어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핵심 선수로 여겨졌지만 그가 AC 밀란으로 이적할 것이라는 추측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그와 감독의 계획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친선 경기에서 에메르손 로얄은 선발 출전해 팀 K리그의 선수인 양민혁과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에메르손 로얄은 양민혁의 기술에 속아 이 선수에게 기회를 내주었습니다. 이는 에메르손이 유연성과 전술적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기술이 뛰어나고 민첩한 선수들과 맞설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스퍼스 뉴스의 보고에 따르면 양민혁은 왼쪽 윙에서 뛰며 에메르손 로얄에게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양민혁의 왼발 슛은 거의 골로 이어졌으며 그의 강력한 공격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양민혁의 활약은 토트넘 팬들을 매우 흥분하게 했으며 그의 경기에서의 활약이 좋은 인상을 남겼고 높이 평가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컷 오프사이드는 양민혁의 기술을 찬양하며 그가 민첩함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에메르손 로얄을 물리쳤다고 강조했습니다. 양민혁의 첫 터치는 훌륭하다고 묘사되었으며 그는 중요한 기회를 창출했습니다. 언론은 양민혁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지만 에메르손 로얄이 겪은 굴욕을 강조하며 이 상황을 다소 풍자적으로 묘사했습니다. 토트넘과 AC 밀란은 기본 이적료 1,500만 유로, 약 225억 원로 이적 합의를 이뤘습니다. 계약에는 계약 총액을 증가시킬 수 있는 옵션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옵션 조항이 발동되면 최종 이적료는 토트넘이 2021년에 에메르손 로얄을 위해 지불한 2,500만 유로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에메르손 로얄이 떠나더라도 토트넘의 다른 핵심 선수들은 여전히 팀에 남아있어 토트넘이 여전히 중요한 요소들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토트넘의 또 다른 핵심 선수인 히샬리송은 사우디아라비아 팀의 제안을 거절하고
브라질 국가대표팀과 함께 프리미어리그에서 계속 뛰기로 했습니다. 히샬리송은 ESPN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축구 꿈이 돈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다른 팀들의 재정적 유혹에도 불구하고 그가 프리미어리그와 국가대표팀에서의 경력에 대한 헌신과 집중을 보여줍니다. 요약하자면 이 내용은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양민혁의 우수성과 에메르손 로얄이 겪은 어려움, 그리고 그의 이적 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이적 계약에 대한 관점과 히샬리송과 같은 주요 선수들의 반응을 제공하며 에메르손 로얄의 떠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토트넘에서의 지속을 보여줍니다. 토트넘의 선발 수비수 크리스티안 로메로는 2023-24 시즌 후 레알 마드리드와 개인적인 합의를 이룬 것으로 추측되었습니다. 이는 로메로에 대한 또 다른 대형 클럽에 관심을 시사합니다. 이적 소문에도 불구하고 로메로는 토트넘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는 다른 팀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며 토트넘에서 뛰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메로는 자신의 팀이 다음 시즌에 우승하기를 희망하며 토트넘에 남을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손흥민은 축구에서 미래는 예측할 수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해야 할 일이 많으며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장하며 더 많은 성과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손흥민이 높은 동기부여와 토트넘을 위해 계속 헌신하겠다는 결의를 보여줍니다. 손흥민은 토트넘과의 계약을 1년 더 연장할 가능성과 미래 계약 연장에 대한 여러 지역 보도를 열었습니다. 손흥민은 바이에른 뮌헨과의 프리시즌 친선 경기 후 인터뷰에서 자신이 여전히 토트넘의 선수임을 확인하고 맡은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손흥민이 다음 시즌을 준비하며 주변의 소문에 신경 쓰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토트넘은 클럽 역사상 가장 높은 이적료로 본머스에서 도미닉 솔란케와 계약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정보는 The Athletic에서 발표되었으며 토트넘이 이 거래를 완료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솔란케와의 계약을 위해 기록적인 금액을 지출하는 것은 토트넘이 공격수 위치에 대한 큰 투자를 했음을 보여주며 또한 다음 시즌의 성공을 위해 팀을 개선하려는 클럽의 결의를 나타냅니다. 이 내용은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손흥민이 이적 소문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에 대한 헌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미닉 솔란케와의 계약에서 토트넘의 중요한 움직임을 알리며 클럽의 팀 퀄리티를 높이는 데 중요한 진전을 나타냅니다. 토트넘은 팀의 공격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미닉 솔란케를 새로운 공격수로 선택했습니다. 솔란케는 손흥민과 짝을 이뤄 다음 시즌에 강력한 공격 듀오를 형성할 것입니다. 1997년생 솔란케는 2023-24 프리미어리그 시즌에서 19골과 3개의 어시스트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이 성과는 그를 프리미어리그 득점 순위에서 4위에 올려놓았으며 그의 뛰어난 공격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골을 기록하고 지난해 12월 이달의 선수로 선정된 것은 그가 큰 클럽들의 눈에 더욱 가치 있는 선수로 비춰지게 했습니다. 솔란케는 2017년 FIFA U20 월드컵에서 4골을 넣고 잉글랜드 대표팀의 우승을 도우며 골든볼을 수상하면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그의 재능을 일찍부터 두드러지게 했으며 그를 국제 무대에서 더 많이 알려지게 했습니다. 솔란케는 첼시와 리버풀에서 뛰어볼 기회를 가졌지만 기대만큼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본머스에서 자신의 폼을 되찾았고 한 시즌 동안 20점 이상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이 성과는 그가 최상위 공격수로서의 성숙함과 발전을 입증했습니다. 토트넘은 솔란케와의 계약을 위해 클럽 역사상 가장 높은 이적료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토트넘이 팀을 개선하고 시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큰 투자를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솔란케는 토트넘에 합류하여 다시 한번 큰 클럽에서 뛰고 싶어 한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는 토트넘과의 개인 조건에 동의했으며 이 기회에 대한 그의 열정을 보여줍니다. 언론에 따르면 본머스는 솔란케를 기록적인 이적료로 판매하는 데 동의했으며 두 클럽 간의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적 거래가 완료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나타냅니다. 도미닉 솔란케는 현재 2029년까지 본머스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계약에는 특정 클럽이 발동할 수 있는 6,500만 파운드, 약 1,131억 원 상당의 바이아웃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토트넘이 솔란케를 완전히 영입하려면 이 금액을 지불해야 하며
이를 통해 클럽 역사상 가장 높은 이적료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현재 토트넘 역사상 가장 높은 이적료는 2019년 여름 프랑스 미드필더 탕귀 은돔벨레에게 지불된 6,500만 파운드입니다. 그러나 은돔벨레는 이 이적료에 걸맞는 성과를 내지 못했으며 결국 토트넘은 그와의 계약을 종료해야 했고 이는 손실로 이어졌습니다. 은돔벨레와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에서 자신의 능력을 입증한 솔란케와 계약하기 위해 동등하거나 더 많은 금액을 기꺼이 지불할 의사가 있습니다. 이는 솔란케의 능력에 대한 토트넘의 신뢰와 팀을 개선하려는 결의를 보여줍니다. 토트넘은 현재 앙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플레이 스타일에 맞는 공격수를 찾고 있습니다. 솔란케는 그의 공격 스타일과 득점 능력 덕분에 9번 역할에 이상적인 선택으로 여겨집니다. 이는 또한 지난해 여름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한 해리 케인을 대체할 수 있는 양질의 공격수를 찾으려는 토트넘의 필요성을 반영합니다. 2019년 솔란케를 본머스에 판매할 때 리버풀은 그의 판매 금액의 20%를 받는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만약 토트넘이 바이아웃 조항을 발동하면 리버풀은 이 거래에서 최대 900만 파운드, 약 156억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리버풀에게 상당한 금액이며 또한 이적 거래에서 재정적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어 현명함을 보여줍니다. 이번 여름 토트넘은 미드필더 루카스 베리발, 2006년생 아치 그레이, 그리고 강원FC의 윙어 양민혁을 포함해 3명의 새로운 선수들과 계약했습니다. 그러나 양민혁은 내년 1월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젊고 유망한 선수들을 추가하는 것은 팀을 개선하고 포지션 경쟁을 창출하기 위한 토트넘의 전략의 일환입니다.